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3D 모델링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3D 모델링 툴은 띵커캐드라고 오토캐드사에서 나온 건데, 일단 먼저 검색창에 띵커캐드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네, 이렇게 가장 상단에 위치한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3D나 뭐 2D 모델링으로 유명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개발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제 웹상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거. 컴퓨터에 따로 설치하지 않고 웹상에서 바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게 이제 3D 디자인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자장치 제품의 시뮬레이션 및 조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D 디자인을 코드 기반의 디자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일단 로그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수업으로 참여를 못해서 이제 각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로그인 아이디를 써주시면 되는데, 네, 저는 이쪽으로 살짝 넘겨서 로그인을 먼저 해볼게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메뉴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3D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3D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거고, 이 썰킷은 회로, 이러한 아두이노나 뭐 건전지 이런 회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거고, 코드 블록은 한번 봐볼까요? 3D 모델링을 하는 건 같은데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 형식의 기반으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밟아 나가면 이렇게 width 55, 이제 height 높이 45, 깊이 55인 이러한 사각 박스를 생성을 하고, 또 이 사각 박스를 좀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이제 프로그래밍 기반의 3D 모델링 툴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3D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새 디자인 작성으로 들어가 주시면 이러한 작업 환경이 나올 거예요. 일단 이 프로그램의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띵커캐드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뉴로 다시 나가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파일 이름. 그러면 이 파일이 어떤 건지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러한 메뉴가 보일 텐데, 이제 첫 번째로 이 집 모양은 홈 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상자와 원통이 이렇게 있으면 뭐 뷰를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뷰를 이제 원래 모양으로 보여주는 뷰고요. 이 모두 뷰에 맞추면, 만약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 뷰를 요 두 개 물체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확대하는 기능이고, 만약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놓고 다시 클릭하면 모든 이제 3D 모델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뷰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줌 축소고요. 맨 밑에 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볼 건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각형의 양변이 평행이죠.
아이고야. 네, 원근법을 무시하고 이제 여기가 만약에 시점이라고 해도 이제 평행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거를 투시뷰로 바꾸면 원근법에 의한 뷰로 바뀝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시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면이 보이고,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쪽 면이 보이는 이러한 투시 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맨 위에 있는 요 직육면체는 이 시점이라고 하나? 시점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제 시점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박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 시점으로 바로바로 이동이 됩니다. 모서리를 클릭하면 모서리에서 보이고, 위에서 보면 이제 하늘에서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는 먼저 좌클릭은 이러한 물체, 대상을 클릭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드래그에서 여러 물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은 일단 돌리면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휠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클릭은 이 시점을 변경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박스까지 안 가고 우클릭만으로도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명령 취소 컨트롤 Z고, 이제 명령 복구는 컨트롤 Y. 그리고 이제 문서 편집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가능하고요. 컨트롤 X, 컨트롤 V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Z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가능하죠. 이러한 문서 편집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컨트롤 A도 가능합니다. 모두 선택. 그리고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누르면 이제 이 모델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설명들을 끝났고,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와 볼까요? 여기 맨 오른쪽 위에부터 보면 이 가져오기와 내보내기가 있죠. 가져오기는 3D 모델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놨던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면 로딩이 되죠. 네,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컵 모델링 모양을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된 3D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보내기 옵션이 확장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확장자는 3D 모델 확장자입니다. 한글은 HWP, PPT는 PPT, .ppt 이러한 확장자처럼 3D 모델링 확장자예요.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는 .stl 파일을 많이 사용하고, obj 파일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stl 파일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제 다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abc.stl 파일을 가져왔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배치 구도가 똑같은 이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럴 때 가져오기와 내보내기를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이 두 물체를 동시에 클릭하고
그룹화를 누르면 이 두 물체는 이제 한 3D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클릭되지 않고 같이 클릭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연하게도 이제 그룹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클릭이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정렬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정렬을 누르면 이것을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인지, 여기를 누르면 이제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끝 라인 쪽에 다시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세 개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정렬을 누르시면, 정렬을 누르시고 이제 이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정렬이 될지 이제 미리 뷰로 보입니다. 가운데로 정렬할 건지, 끝으로 정렬할 건지, 세로로 정렬할 건지. 이건 높이인데 이제 높이 차이가 나는 이제 모델이 없으니까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됐고요. 이렇게 정렬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대칭이라는 건데, 이 대칭은 이 전체 선택된 모델을 좌우 반전할 건지, 아니면 이제 앞뒤 반전을 할 건지, 상하 반전은 이제 위아래 모양이 다른 물체를 한번 놓고 해볼까요? 상하 반전을 하면 위아래가 뒤집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 작업 평면입니다. 여기 이 작업 평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옆에서 물체를 기본 모양을 가져왔을 때 놓여지는 이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 위에 딱 물체가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업 평면을 바꿔주는 걸로 이러한 면에, 이렇게 원통에도 가능하고 이 원뿔 면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이제 작업 평면이 이렇게 바뀌죠. 여기 보이시죠? 작업 평면이 바뀌고, 이제 베이스 완전 기본 작업 평면은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평면으로 돌아오시려면 그냥 누르시고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오시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 원형 지붕을 클릭하면 이 새로 생긴 작업 평면 위에 이렇게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눈금자입니다. 보통 캐릭터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로고 디자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치수를 딱딱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RC카 그 뚜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뚜껑의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금자를 이용해서 이제 정확한 치수로 이제 기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눈금자를 생성하고서 이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쪽,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겠죠. X축, Y축, 이 축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이 중심점, 원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원점을 클릭하시면 이제 원점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점 사용, 끝점 사용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X 누르면 눈금자가 닫힙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물체가 3D 모델을 선택하고서 이 눈금자를 클릭하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 모서리나 꼭지점 위에 원점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금자가 생성된 상태에서 3D 모델을 활성화시키면 이 3D 모델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2점이 되겠네요. 2점까지 거리가 23이다. 이 모델의 가로 길이는 20, 세로 20, 높이 20이다. 높이의 중점까지는 10cm다. 뭐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띵커캐드에 대한 기본 사용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 모양들, 이 모양들을 잠시 설명한 뒤에 저희가 예시로 컵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